대기업 부장, 55세에 은퇴하고 깨달은 것. 4년차 파이어족의 솔직한 고백. 서론 은퇴 후 느낀 뜻밖의 현실. 이제 퇴직이 얼마 안 남았네. 대기업에서 30년을 일하며 수없이 들어온 말이었다. 후배들은 부러워하며 물었다. 부장님 은퇴 후 뭐 하실 거예요? 그때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좀 쉬어야지.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고. 하지만 정작 55세에 퇴직하고 나니 예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자유롭고 더 행복했다. 하지만 동시에 준비 없이 은퇴했다면 끔찍했을 수도 있었다. 오늘은 4년차 파이어족으로 살아온 나의 솔직한 이야기를 하려 한다. 은퇴 후 가장 크게 체감한 3가지 좋은 점을 사례와 함께 풀어보겠다. 1. 돈보다 시간이 더 가치 있다는 걸 깨닫다. 퇴직 전에는 늘 시간에 쫓겼다. 출근길 정체된 도로 위에서 밀려드는 보고서를 처리하며 퇴근 후에도 업무 메일을 확인하며 바쁘다 바빠를 입에 달고 살았다. 돈은 벌었지만 내 시간이 아니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모든 게 달라졌다. 아침 7시 알람 없이 눈을 떴다. 바깥은 조용했고 창문을 열면 상쾌한 공기가 밀려왔다. 커피를 내리고 천천히 신문을 읽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하루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호사였다. 사례 1. 50대 IT 개발자의 은퇴 후 일상. 내 친구 K는 IT 개발자로 바쁘게 살다가 52세에 조기 은퇴했다. 퇴직 전에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불안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면서 생각했어. 왜 이렇게 쓸데없이 바쁘게 살았을까? 그는 현재 유튜브로 개발 강의를 하며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산다. 주 3일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자기 것.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자유였다. 결국 돈보다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했다. 2.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퇴직 전에는 불안했다. 매달 안정적인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할 것 같았다.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다. 가장 먼저 줄어든 게 소비였다. 출근할 때마다 커피를 사던 습관, 스트레스 풀려고 사던 명품 가방,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먹던 외식. 그 모든 것들이 줄어드니 지출이 절반으로 줄었다. 사례 2. 55세 은퇴한 약사의 현실적인 소비 패턴. 약사로 일하다 55세에 은퇴한 H는 돈 안 쓰는 법을 체득했다. 월 500 벌 때는 400을 썼는데 지금은 월 150이면 충분해. H는 현재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고 필요할 때만 자동차를 이용한다. 여행도 호화로운 호텔이 아니라 한적한 시골 마을로 떠난다. 예전에는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돈이 적어도 내가 더 행복하다는 걸 알았어. 과소비를 멈추면 돈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다. 3.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한다. 은퇴 후 가장 힘든 건 나는 이제 할 일이 없다라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건 오해였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한 일에 익숙해져 있을 뿐 정작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은 따로 있었다. 나는 은퇴 후 유튜브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냥 심심해서 해본 것이었는데 2년이 지나니 어느새 구독자가 3만 명이 넘었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은퇴 후 삶을 이야기하고 건강한 생활을 공유하는 것이 하나의 보람이 되었다. 사례 3. 60세 퇴직한 대기업 과장이 선택한 새로운 일. 제이는 60세에 대기업에서 퇴직한 후 한동안 공허감을 느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꿈꿨던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고 이제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예전에는 월급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더 값진 것 같아. 결국 은퇴 후에도 일은 계속된다. 하지만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원해서 하는 일이다. 마무리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첫째, 은퇴 후 삶을 두려워하지 마라. 생각보다 훨씬 괜찮다. 둘째, 돈보다 시간을 가치 있게 써라. 적은 돈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 셋째, 할 일을 미리 정해두어라. 무작정 놀기만 하다 보면 금방 지루해진다. 나는 4년차 파이어족으로 살면서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시기라고 느낀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걸 깨달았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언젠가 은퇴를 맞이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하길 바란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진짜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은퇴 후 진짜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은퇴 후의 삶은 예상보다 훨씬 자유롭고 만족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도 행복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제는 논리적 근거와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은퇴 후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자. 1. 심리학적으로 검증된 목적 있는 삶의 중요성. 하버드 대학교의 장기 연구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1938년제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사회적 연결이었다. 그 사람은 일을 그만두는 순간 사회적 역할을 상실하게 된다.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무력감과 우울감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 사례 58세에 은퇴한 한 대학 교수의 변화. 교수였던 엘은 58세의 조기 은퇴 후 처음에는 이제 쉬어야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무료함이 찾아왔다. 은퇴 전에는 끊임없이 학생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연구를 진행했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었다. 그러다 그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글쓰기를 다시 시작했고 퇴직 후에도 칼럼을 연재하며 꾸준히 지적 활동을 이어갔다. 현재 그는 은퇴 후에도 내 삶의 목적이 생겨서 행복하다고 말한다. 결론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정신 건강과 행복을 좌우한다. 2. 뇌과학이 말하는 배움의 지속성과 노화 방지. 뇌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젊음을 유지한다. 미국 신경과학자 리처드 데이비슨 박사는 연구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기억력 감퇴가 훨씬 늦어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퇴화한다. 특히 해마이포 캠퍼스는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데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으면 점점 위축된다. 반대로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하면 뇌의 시냅스 연결이 강화되어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사례 60세 퇴직 후 새로운 악기를 배운 K씨. K는 60세에 퇴직하고 한동안 무기력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고 1년 후에는 동네 작은 공연에도 나가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이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 그리고 무엇보다 내 머리가 아직도 쓸만하다는 걸 느꼈지. 결론 은퇴 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 건강이 향상되고 삶의 활력도 커진다. 3. 신체의 건강 근감소증을 막아야 진짜 행복한 은퇴가 가능하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적은 근감소증이다. 은퇴 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신체 활동량의 감소다. 그런데 근육량 감소 근감소증 SARCOPENIA는 단순히 힘이 빠지는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40대 이후 매년 1%씩 근육이 줄어들고 60세 이후에는 가속도가 붙는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낮아져 체중 증가와 당뇨,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진다. 또한 낙상의 위험이 커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진다. 사례 65세 퇴직 후 건강을 잃은 S씨와 63세에 운동을 시작한 H씨의 차이. S씨는 은퇴 후 활동량이 급격히 줄면서 5년 만에 체중이 10kg 늘고 관절염이 심해졌다. 반면 H씨는 63세부터 근력 운동 스쿼트, 걷기, 계단 오르기 등을 시작하면서 체중과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근력 운동을 하면 노년기의 삶의 질이 극적으로 향상된다고 한다. 단순한 걷기만으로는 부족하고 근육을 유지할 수 있는 저항 운동 근력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결론 은퇴 후에도 반드시 운동을 습관화해야 한다. 근육이 있어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결론 은퇴 후 진짜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은퇴 후에도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크게 3가지다. 1.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 의미 있는 취미나 활동을 지속한다.
은퇴 후에도 내가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수 있는 일을 한다. 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 끊임없이 지적 활동을 하며 뇌 건강을 유지한다. 새로운 취미, 외국어, 악기, 글쓰기 등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3.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 걷기만으로는 부족하다. 근력 운동을 필수적으로 병행한다. 매일 30분 이상 움직이며 근육량을 유지한다. 은퇴 후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위험이 크다. 이제 당신의 선택이 중요하다. 무기력하고 건강을 잃는 은퇴 vs 의미 있고 활력 넘치는 은퇴. 시간만 보내는 삶 vs 배우고 성장하는 삶. 당신의 은퇴 후 삶은 지금 준비하는 것에 달려 있다. 은퇴 후에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 오늘부터 삶의 목적, 배움, 운동을 계획해보자. 누구나 퇴직 후에는 휴식과 자유를 꿈꾸지만 현실은 기대만큼 달콤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안정적으로 보였던 자산마저 순식간에 무너지고 남은 삶의 방향까지 잃어버리는 순간이 찾아오면 마치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허탈함이 밀려오죠. 오늘 이야기에서는 10억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가지고도 은퇴 후에 몰락해버린 한 사람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우리가 놓쳤던 은퇴 준비의 진짜 핵심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 후 몰락의 길 10억마저 지키지 못한 무너진 스토리라는 제목에 걸맞게 퇴직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들과 그 원인을 살펴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편하게 지낼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겪어보면 현실은 기대와 전혀 다를 수 있거든요. 특히 어느 정도 자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도 없고 막연하게 10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는 그 돈이 생각보다 금방 소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와 함께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3가지 사례로 나눠 말씀드릴게요. 1. 은퇴 후 무너지는 가장 큰 함정은 생활 패턴의 변화입니다.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 전에는 매달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이때는 다음 달 월급을 믿고 경제 생활을 꾸려가곤 하죠. 은퇴 후에 가장 크게 바뀌는 건 정기 수입이 사라진다는 사실인데요. 그래도 10억이나 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막상 실제 생활로 들어가면 자산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다면 금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례 1을 들어볼까요? 사례 1. 50대 초반에 퇴직하며 10억 정도의 퇴직금과 투자 수익금을 손에 쥔 어씨는 처음 몇 달간은 이제 좀 편하게 살아도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느슨한 소비 생활을 시작합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관리비, 각종 보험료, 부모님 용돈, 그리고 한 번씩 떠나는 여행까지. 아직 목돈이 있으니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다 보니 어느새 마음 놓고 지출하는 버릇이 생긴 거죠. 문제는 연금이나 별도의 지속적 소득 없이 그 10억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고 보니 자산은 절반 이하로 줄어있고 또 그 시기에 건강 문제까지 생겨 치료비가 더 들어갑니다. 결국 집 일부를 처분해야 했고 더 이상 은퇴 라이프라는 말이 무색해진 상황이 되어버렸죠. 대부분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매달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과 내 자산에서 꺼내 쓰는 돈의 심리적 차이거든요. 은퇴 전에는 돈이 들어오니 소비 후에도 다시 회복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은퇴 후에는 내가 가진 목돈이 줄어드는 것을 매일같이 체감합니다. 그러다 보면 당황하거나 애초에 지출 자체를 방만하게 관리하기도 쉽죠. 2. 나는 아직 젊으니까라는 착각, 준비하지 못한 새로운 수익원의 부재. 두 번째로 많이 놓치는 부분은 은퇴 후를 완전한 자유로만 바라보고 새로운 수익원을 고민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사실 사람에 따라서는 퇴직과 동시에 아예 일거리를 그만두고 싶어 하기도 하죠. 어느 정도 쉬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예 아무런 활동 없이 10억만으로 평생을 살 수 있을까요? 살면서 자녀들이 커가고 주택이나 차를 교체해야 할 수도 있고 건강이 안 좋아져 병원비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점점 돈이 써야 할 곳이 늘어나는 현실에 직면합니다. 이럴 때 아예 일하지 않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요? 사례 2. 55세 퇴직 후 나는 아직 건강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 라며 자영업에 도전한 B씨가 있어요.
은퇴 직전까지 꽤 괜찮은 회사에서 임원급으로 일했던 분이라 10억 중 일부인 3억 정도를 들여 작은 음식점을 냈는데 문제는 이분이 음식점 운영 경험이 전무했다는 거예요. 내가 회사 다닐 때 실무도 많이 해봤고 직원 관리도 잘하니 분명 자영업도 잘할 거야 라고 자신했지만 현실은 달랐죠. 직장과 자영업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거든요. 매출이 생각만큼 오르지 않았고 인건비와 원가 비용, 마케팅 비용이 계속 들어가니 결국 1년도 채 못 가서 사업을 접게 되었어요. 인생 후반에 도전한 사업이 실패하니 그 뒤로는 다시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결국 기존 자산에서 부채만 늘어났고 은퇴 자금은 이미 바닥에 가까워졌죠. 이처럼 은퇴 후에도 일정 부분 나에게 맞는 적절한 수익 활동을 고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큰 돈을 들여 사업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고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은퇴라는 것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삶의 형태가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3. 가족 인간관계 변화에서 오는 심리적 부담감과 지출 증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은퇴하면 가족 및 인간관계의 변화가 크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동안 직장에서 뒷바라지하며 바쁘게 지낸 분들은 집안에서의 역할 변화가 갑작스럽게 찾아오면 적잖이 당황합니다. 어디까지나 단순 예시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사례 60세의 공무원으로 명예퇴직하고 10억 조금 넘는 자산을 갖게 된 C씨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편히 쉬고 부인과 여행도 다니고 손주도 보고 이런 꿈을 꾸었죠.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보니 부인이 평소엔 당신 회사가 있어요. 나도 편하다라는 말을 농담처럼 했던 게 사실이었더라고요. 서로 24시간 한 집에서 붙어 있다 보니 부부 갈등도 잦아졌고 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생활비를 자주 지원하게 됐어요. 게다가 손주 돌봄 비용이며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조사비 등 생각보다 훨씬 많은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평소에 알지 못했던 가정 내돈 문제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니 그 스트레스가 상당한 거예요. 원래 계획하던 해외여행도 미루게 되고 부부 사이도 서먹서먹해졌습니다. 은퇴 전과 달리 이제 돈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데 나만 쓰기에는 미안한 마음이 계속 들었고 그러다 보니 부인이나 자녀, 손주들에게 더욱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애쓰게 됐죠. 결과적으로 5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자산은 눈에 띄게 줄었고 심리적으로도 여기서 더 나빠지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부부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상의 끝에 일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것마저도 나중엔 허덕이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졌어요. 가족이나 인간관계 문제는 돈으로 명확히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기에 제대로 된 계획 없이 닥쳐오면 상당한 부담감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러려고 은퇴를 했지? 라는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고요. 4.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까지 3가지 사례로 은퇴 후 벌어질 수 있는 몰락의 길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은퇴는 절대 하지 마라. 라는 극단적인 결론으로 가기보단 앞으로 남은 삶을 좀 더 현명하게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팁을 드려볼게요. 지출 구조 파악 그리고 재설계. 은퇴 직후에는 우선 내가 매달 쓰는 돈이 정말 얼마인지부터 철저히 파악해야 해요. 주거비, 교통비, 식비, 보험, 각종 공과금, 그리고 용돈이나 레저 비용 등등 내가 매달 필수로 써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선택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두면 훨씬 부담이 줄어듭니다. 10억이 있으니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은퇴 기간을 최소 2030년 길게는 40년까지 염두에 두어야 해요. 은퇴 후 12년은 괜찮더라도 10년, 20년 뒤를 생각하면 훨씬 다른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안전한 수익원 확보. 퇴직금이나 모아둔 자산을 한 번에 투입해서 한 방을 노리는 건 매우 위험해요.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으니까요. 차라리 은행 이자율이 낮더라도 예적금이나 채권, 배당주처럼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처를 분산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 혹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처럼 꾸준히 임대료가 나오는 자산이 있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마저도 무리한 대출을 끼고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건
리스크가 크니 반드시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자신이 정말 잘할 수 있는 작은 일거리나 재택근무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요즘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나 컨설팅,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 소소한 수익을 낼 수도 있거든요. 가족 및 주변인과의 소통, 은퇴 후 갑작스러운 가족 갈등, 혹은 인간관계 문제가 생기는 건 서로 기대하는 역할이 달라져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 입장에선 이제 쉬고 싶다지만 가족 입장에선 당신이 쉬니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에 대화를 많이 해두는 거예요. 퇴직 후에 내가 어떻게 시간을 쓰고 싶은지, 경제적으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고 어느 부분은 어려운지 등을 서로 오픈해 놓고 이야기하면 갈등이 생길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무조건적으로 주기보단 상대방과 함께 재무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내가 얼마까지 도울 수 있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를 명확히 합의해두면 내 자산을 지키면서도 관계를 덜 해치고 갈 수 있죠. 5. 몰락하지 않는 은퇴를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 끝으로 몰락하지 않는 은퇴를 위해선 나 자신이 먼저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온 기간이 2030년 이상인데 갑작스레 모든 일에서 손을 놓고 쉰다고 해서 그 시간이 정말 풍요롭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은퇴를 일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출발점이라 생각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기존에 못해봤던 취미나 공부, 봉사활동 등도 괜찮아요. 너무 거창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면 의외로 즐거운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산이 10억이든 1억이든 어떤 금액이라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소진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내 건강 상태도 변하니 조금 더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는 게 좋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것을 선택해 나가는 겁니다. 은퇴 전에는 회사가 나에게 무언가를 정기적으로 제공해 주지만 은퇴 후에는 내 스스로 내가 갈 길을 정하고 내가 나를 챙겨야 합니다. 맺은 말. 지금까지 10억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자산을 갖고 은퇴했음에도 왜 많은 이들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지 사례 3가지를 통해 살펴봤는데요. 결국 결론적으로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이 얼마 있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운용하며 내가 어떤 삶의 목표와 일정한 수익 활동을 지속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퇴직 후에는 자유로워질 수 있고 내 인생에서 한 번쯤 이젠 나를 위해 살아보자라는 마음으로 편히 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디 오늘 이야기가 은퇴 준비를 고민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구체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자산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늘 가슴에 품고 현실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유연하게 대처한다면 10억이 아니라 그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풍요롭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찾아온 낯선 현실. 회사에서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며 내 자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들려온 정년퇴직이라는 낱말은 마치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50대, 60대의 우리 세대는 열심히 일하면 안정된 노후가 기다릴 거라는 말을 믿어왔지만 회사는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오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뒤돌아볼 새도 없이 무직자라는 꼬리표가 붙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당신도 혹시 이런 충격적인 현실 앞에 서본 적이 있습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무직. 50대 남자, 회사가 정해준 은퇴의 충격적 진실. 서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정년퇴직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나 무겁게 다가옵니다. 회사에서 당신의 자리를 정해주는 날이 오면 감정은 복잡하게 얽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라는 생각과 함께 자존감이 무너지는 느낌, 두려움과 막막함이 뒤섞이는 순간 여러분도 겪어보셨나요? 오늘은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어떻게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할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 준비 없는 퇴직, 끝없는 불안감의 시작.
김철수 가명 씨는 30년 동안 한 제조업체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팀원들에게는 존경받는 선배였고 회사에서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작스러운 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 부장님, 이제는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는 상사의 말에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미리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기에 매달 갚아야 할 대출과 자녀 학비에 대한 부담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결국 퇴직 후 그는 적응하지 못한 채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자존감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가 왜 퇴직 전 재정적 준비와 심리적 준비를 동시에 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회사는 더 이상 우리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퇴직 통보는 언제든 갑작스럽게 다가올 수 있기에 준비는 미리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 새로운 도전을 통해 제도 약한 이들의 이야기. 반면 이영희 가명 씨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55세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제안받았을 때 그녀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5년 전부터 유튜브를 통해 소소한 요리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고 퇴직 후 이 채널을 본격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익이 미미했지만 꾸준히 콘텐츠를 올린 끝에 구독자 수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퇴직 후에는 일이 아니라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말처럼 회사 밖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찾은 사람들은 퇴직을 새로운 기회로 삼습니다. 물론 유튜브만이 답은 아닙니다. 글쓰기, 강연, 재능 기부 등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는 우리가 퇴직 후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중요한 것은 퇴직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세 번째 사례, 소박한 삶을 선택한 60대 부부의 행복. 정순자 가명 씨 부부는 퇴직 후 서울 생활을 접고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도시의 높은 생활비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박한 시골 생활을 선택한 것입니다. 남편은 퇴직금 일부로 농작업을 시작했고 아내는 수제 비누를 만들어 지역 시장에서 판매했습니다.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도시에서 받던 스트레스 없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들은 월 200만 원 정도의 소득으로도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퇴직 후 삶의 질은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닌 자신에게 맞는 삶을 얼마나 잘 설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부부는 소비를 줄이고 소소한 행복을 찾으며 재정적 자유를 얻은 사례입니다.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는 세 가지 방법. 재정적 준비는 필수입니다. 퇴직 후에는 월급이라는 안정적인 수입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50대 초반부터 퇴직 이후의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적금을 붓거나 소규모 창업이나 투자로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평생 학습의 자세를 유지하세요.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것은 퇴직 후에도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온라인 강좌나 평생 교육원이 많으니 재취업이나 제2의 직업을 위해 배우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삶을 설계하세요. 퇴직은 나만의 삶을 살 기회입니다. 일에 묶여 하지 못했던 것들을 시도해 보세요. 여행, 창작, 봉사활동 등 퇴직 후의 삶은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퇴직은 누구에게나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준비만 잘한다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김철수 씨처럼 막막함에 좌절하지 않고 이영희 씨처럼 꿈을 찾거나 정순자 씨 부부처럼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퇴직 이후의 삶을 다시 설계할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인생 이막은 이제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문가 칼럼 퇴직 후 삶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가? 퇴직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그러나 그 전환의 무게는 사람마다 다르게 다가옵니다.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막막함의 순간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시각에서 퇴직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퇴직 후 무너진 삶, 그 원인을 파악하라.
퇴직 후 삶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재정적 준비 부족입니다. 퇴직 후에는 월급이 끊기지만 생활비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가 활동과 건강 관리 비용이 늘어나면서 재정적 압박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는 은퇴 전까지 자신이 노후에 충분한 자산을 마련했다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자녀 지원으로 퇴직 3년 만에 퇴직금을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이는 은퇴 후 현실을 과소평가한 결과였습니다. 둘째, 심리적 준비 부족입니다. 퇴직은 단순히 직업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익숙했던 삶의 구조를 잃는 것입니다. B씨는 퇴직 후 내가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며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이는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곧 자기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퇴직은 자기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연결 부족입니다. 퇴직 후 회사 동료와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남성들의 경우 직장이 주요한 사회적 연결고리였던 경우가 많아 은퇴 후 외로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퇴직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한 성공 사례들. 모든 사람이 퇴직 후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잘 준비된 사람들은 퇴직을 새로운 기회로 삼아 제2의 인생을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성공 사례 1. 취미를 직업으로 바꾼 이영희 씨. 퇴직 전부터 요리 영상으로 소소하게 시작했던 유튜브 채널이 퇴직 후 그녀의 주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퇴직 전부터 좋아하는 일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회사 밖에서도 가치 있는 자신을 찾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취미를 직업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성공 사례 2. 소박한 시골 생활로 재정적 자유를 얻은 정순자 씨 부부. 소비를 줄이고 자급자족을 통해 최소한의 재정으로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 부부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설계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퇴직 후 삶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성공 사례 3. 평생학습으로 새 직업을 찾은 김철민 씨. 퇴직 후에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주저하지 않은 김 씨는 퇴직 1년 만에 온라인 강사로 재취업했습니다. 그는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일이라며 끊임없는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3. 퇴직 후 성공적인 삶을 위한 실천 방법. 퇴직 후 삶의 질은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재정적 안전망을 확보하라. 퇴직 후에는 고정 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자녀 지원,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항목에만 집중하세요. 소득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미리 설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심리적 회복 탄력성을 키워라. 퇴직 후에는 삶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취미, 봉사활동, 여행 등 자신을 채울 수 있는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특히 남성들에게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호회,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해 활력을 찾으세요. 평생학습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라. 오늘날 시대는 퇴직 후에도 새로운 기술이나 직업을 배우기에 충분한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평생교육원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보세요.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주는 일이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4. 퇴직 후 삶을 위한 마인드셋. 퇴직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퇴직 후의 삶을 실패로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에 집착하거나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대신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인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경험과 재능을 어떻게 세상에 기여할 수 있을까? 결론 준비된 퇴직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 퇴직은 누구에게나 힘든 과정이지만 그 안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퇴직 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재정, 심리, 사회적 연결, 그리고 배움의 자세를 꾸준히 유지한다면 퇴직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당신 인생의 가장 빛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에도 당신은 여전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경찰 계급장 떼고 배달 시작. 65세 전직 경찰의 은퇴 후 눈물 나는 하루.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우리는 은퇴라는 말을 들으면 이제 자유다, 편안하게 쉬어야지라는 낭만적인 장면부터 떠올리기 마련이죠. 30년, 40년 넘게 열심히 일하고 맡은 바 최선을 다했는데 막상 현장을 떠나고 나면 모든 걸 내려놓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직장에 몸담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식으로든 내 역할이 있고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은퇴 후에는 그 역할과 자리가 한꺼번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인 부분이죠. 나는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 연금으로 내가 앞으로 살아갈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까? 같은 고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거기에 또 다른 한 가지 정체성 문제가 있어요. 현업에 종사하면서 스스로에게 붙였던 수많은 타이틀 경찰, 교사, 간호사, 공무원, 회사원 등등이 은퇴 후에는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모든 게 정리되면 내가 뭘 해야 하지? 하는 막막함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65세 전직 경찰관의 일상에서 시작해 보려고 해요. 오랜 세월 경찰로 근무하시다가 퇴직 후 생계를 위해 배달 일을 시작하신 분의 사연입니다. 처음 들었을 땐 어떻게 경찰을 그만두고 배달을 하게 됐을까라는 궁금증부터 생기실 거예요. 사실 이분만 그런 건 아니에요. 주변을 둘러보면 은퇴 후 예상과 다르게 새로운 노동 현장으로 뛰어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삶에 대한 현실적인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 65세 전직 경찰이 배달을 시작한 이유. 경찰 계급장만 떼면 모든 부담이 사라질 줄 알았어요. 편히 쉴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바로 30년 넘게 경찰에 몸담았던 올해 65세가 되신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현장을 누비셨고 동료들에게도 칭찬이 자자한 분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은퇴 후에는 그래도 나는 연금도 어느 정도 나오고 사람들도 알아봐주고 무슨 걱정이 있겠어? 하셨대요. 그런데 막상 퇴직 후 12개월은 신혼여행 이후 처음 맞는 휴가 같아서 좋았는데 그 시간이 길어지니 점점 무료함이 찾아왔답니다. 게다가 연금이 생각보다 넉넉하지 않더래요. 생활비에 아이들 도와주고 손주 용돈도 조금씩 주다 보니 여유가 없었죠. 거기에 은퇴 후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차 나도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 하는 불안감까지 겹쳤습니다. 마침 주변에서 배달 일이 시급도 괜찮고 시간 조절도 용이하다고 권유를 해서 고민 끝에 소위 배달 라이더로 뛰어들었다고 해요. 원래 경찰하면서도 오토바이 타는 일이 잦았으니 익숙할 줄 알았죠. 그런데 나이가 들었는지 금방 피곤해지고 체력도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요 라며 웃으시지만 그 웃음 뒤에는 씁쓸함이 묻어나왔습니다. 본인은 오랜 경찰 생활을 거치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의미 있는 일을 해왔다고 자부하셨는데 지금은 길거리를 달리면서 끼니를 제때 챙기기조차 힘든 현실이 안타깝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다들 바쁘게 사는데 나만 놀 순 없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긴 해요 하시면서도 퇴직 전에 미리 돈을 더 모아 둘 걸 그랬다라고 후회 섞인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죠. 2. 58세 은행원의 택배 상자 인생. 두 번째 이야기는 58세의 은행을 퇴직하신 김모 씨의 사례입니다. 김 씨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퇴직을 맞았어요. 보통 은행은 구조 조정이나 명예퇴직이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어서 내가 조금 더 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뜻밖의 시기에 퇴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일할 때는 월급도 괜찮았고 성과급 같은 걸로 조금씩 저축도 했어요. 그런데 나와 보니까 돈이 정말 빨리 줄어드는 거예요. 집 유지비, 생활비, 자녀 교육비, 그리고 부모님 용돈까지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연금은 있지만 아직 정식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아니었기에
김 씨는 중간에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무튼 노동이라도 해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무기력해지고 돈 문제도 해결이 안 된다라는 마음이 컸대요. 그런데 해보니 그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랍니다. 밤낮 없이 옮겨야 하는 택배 상자는 매일 산더미처럼 쌓이고 연장 근무도 흔했죠. 갈수록 몸에 무리가 오고 허리도 아프고 손목이며 어깨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간단한 파스나 보호대를 착용하고 일했는데 한 번은 새벽에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서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차에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근데 정신 차려보니 몇 시간이나 지났더라고요. 아, 이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싶었죠. 김 씨는 안전과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결국 택배 상하차를 그만뒀어요. 하지만 아직 다른 일을 구하지 못한 상태라 다시금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도 월급 수준의 고정 수입이 보장되지 않으면 쉽게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3. 62세 공무원, 연금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마지막 사례는 62세에 정년퇴직을 하신 전직 공무원 이모 씨 이야기예요. 흔히들 공무원은 철밥통, 연금이 안정적이라고 하잖아요. 이 씨도 그런 말을 믿고 30년 넘게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꼬박꼬박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 후 연금을 받아보니 생각보다 달마다 택도 없더라라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아이들 결혼도 시켰고 집도 장만했으니 이제 큰돈 쓸 일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 생활비가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험도 들어놔야 하고 차 유지비도 있고 아프면 병원도 가야 하고 연금이 나와도 저축은 고사하고 대출 갚느라 매달 버겁죠. 결국 은퇴 직후엔 잠시 자유를 만끽하셨지만 곧 알바 자리라도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중소기업의 서류 정리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세요. 시급은 높지 않아도 주어진 업무량이 많지 않아 육체적으로 힘들진 않은 편이라고 해요.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출퇴근하면서 사회에 속해 있다는 느낌도 들고 돈도 조금이나마 벌잖아요. 다만 이 씨는 좀 더 빨리 은퇴 자금을 대비했어야 했는데 늦게 준비한 게 아쉽다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은퇴 막상 해보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위 세 사례를 보면서 공통적으로 드는 생각은 은퇴 후의 삶은 정말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체력이 뒷받침되는 젊은 시절에는 나이 들어서 여유롭게 쉬면 되지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실제로 은퇴를 맞이하는 그 순간이 되면 삶의 여러 요소가 한꺼번에 변화를 맞이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준비연금이 있더라도 은퇴 후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계산해보고 다른 수입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신적 심리적 준비 오랜 기간 몸담았던 직업을 떠나면 스스로의 정체성 혼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일, 취미, 사회적 활동 등을 미리 생각해 놓는 게 좋습니다. 체력 관리 노년에도 일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모든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체력이 어느 순간 급격히 떨어질 수도 있고 건강이 나빠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계속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몸이나 마음이든 가만히 있으면 더 쉽게 무너져요. 위 사례의 주인공들도 뭔가를 계속해야 한다는 강박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결국 그게 삶을 이어가게 하는 힘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누군가는 배달을 하고 누군가는 파트타임이라도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와 연결되죠. 꼭 돈을 벌지 않더라도 내가 속한 공동체나 작은 취미 활동을 통해 활력을 찾을 수 있어요. 한 번 사는 인생, 그래도 행복하고 보람 있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은퇴 선배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당장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위 사례들을 보시고 난 저렇게 안 될 거야 라고 방심하기보다는 사소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대비하고 하고 싶은 일과 필요한 일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세 사람의 사례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더더욱 은퇴 후 삶을 준비한다는 건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설계하는 일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계획해두면 배달 라이더를 해도
덜 힘들 수 있고 아예 다른 형태로 보람을 찾을 수도 있어요. 퇴직 후 더 많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미리 던져보는 게 미래의 자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일 겁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은 씁쓸한 현실이지만 그렇기에 더 사실적이고 공감 가는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고민하신다면, 혹은 이미 은퇴를 하셨지만 막막함을 느끼신다면 우리 함께 더 나은 길을 모색해보자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힘내시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은퇴 후에 새로운 삶을 설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